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 우수종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공통영역 분석 수원 수투 정밀 분석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이 공통영역에 있어서는 좀 할 말이 많죠. 조금 많이 변화가 있었던 느낌이 들어서 넘어가서요. 정확하게 문항 번호 한번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틀 자체에서 우리가 할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틀 자체에서 할 말은 없었지만 오랜만에 누가 부활했습니까? 수능에서. 가나다 빈칸 채우기가 부활을 했고요. 그 가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나도 쉬운 형태였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도 않았고요. 그냥 차례대로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뭐 사실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번호 구성이 그대로 나왔죠. 이번은 공통적으로 크게 말했을 땐 이거 같아요. 냉정하게 상처받지 마시고 냉정하게 말하면 13번까지 진짜 너무 쉬웠고요. 16번부터 20번까지 너무 쉬웠습니다. 기본 유형이었고요. 사실 1에서 13번 아니면 20번 정도에서 복병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한 2, 3년들을 한번 보면은 중간에 복병이 한 명 있어. 야, 이거 뭐야? 이런 복병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그런 복병 없었습니다. 기본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그러면 그나마 조금 어려웠다고 할 수 있는 게 총 4문제였고요. 14, 15, 21, 22번 요 4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 14, 15번, 21, 22번 어렵게 나올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수능 시험 들어가는데 요거 4개 이거 진짜 겁나 쉽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완전 잘하는 학생들. 근데 기본적으로 어려웠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치가 있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14, 15번은 할만했습니다. 14번 뭐였습니까? 사격하면 소화력 도형 문제죠. 뭐 여러분 힘들어하는 건 아는데요. 할만했고요. 15번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선생님이 수능 시험지가 나오면요 바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문제를 쫙 풀 때 뭐 선생님이 뭐 실시간 막 분석 영상에서 손풀이 하면서 그렇지 않고 혼자서 풀잖아요. 그러니까 겁나 막 풀기 싫다고 어려웠네 이렇게 막 건방지게 푸는데 어려우면 건너뛰어요. 선생님도 어려우면 건너뛰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풀지. 다시 돌아와서 푸는데 난 15번을 푼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다 건너뛰었어. 막 20번 풀고 21, 20번 쓱 눈으로 봤는데 어려워. 그럼 이제 뭐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하고 다시 넘어가서 14번 풀고 15 풀려 있는 거야. 15번이. 15번의 임팩트는 솔직히 약했다. 객관식 마지막 번호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생님 무념무상으로 그냥 쫙 풀어 제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말은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에 비해서 21, 22번이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1번, 22번 너무 어려웠고요. 전체적인 특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간의 난이도 격차 차이가 너무 심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된 문제들 있죠. 1에서 13, 16에서 20번은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 이 정도 난이도로 수능 나왔으면 100점이 수두룩 빽빽했을 거야. 근데 14, 15? 얘네들보단 조금 어렵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21번, 22번이 너무 어려웠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뭡니까? 만약에 이 기조대로 내년 수능이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당연히 100점이 목표인 친구들은 다 풀어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1등급 목표, 2등급 목표 이렇게 커트에 걸린다는 목표가 있다는 건 버릴 건 버리고요. 풀 수 있는 거 완벽하게 차라리 검토를 하는 게 더 낫죠. 어차피 틀려요. 풀어봤자. 자기가 2등급 목표인데 이거 맞춰서 뭐하니? 2등급이 뭐 지금 미적분 기준 등급급 보면 뭐 80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틀려도 돼. 틀려도 2등급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버릴 건 버리셔야 되고요. 수능 시험장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막혔을 때 감도 안 오잖아요. 21번 뭐 감 와요? 뭐 건들면 건들겠지만 감 안 오면 쿨하게 버리고 차라리 검토를 하세요. 14, 15 이런 거 다 해결이 됐고 이거 막혔다라면 차라리 실수 없이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자, 수학 1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학 1 내용입니다. 자, 메인이 되는 건 이 두 문제죠. 14번. 솔직히 선생님이 쓰면서도요, 이렇게 코멘트를 썼잖아. 쓰면서도 사실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보자마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14번. 대놓고 도형 나와 있는데.
각의 정보를요, 여러분 다 찾아주셔야 되고요. 사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해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안 풀리는 거잖아. 안 풀리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보를 머릿속에서 망상하지 말고요. 그림에 다 써 넣으세요. 그림에 다 써 넣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삼각함수,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각입니다. 각. 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각들을 최대한 많이 집어 넣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자, 22번입니다. 말이 많죠? 솔직히 말이 많고, 22번이 말이 많고요. 이게 교육과정이 맞냐부터 시작해갖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생님은 오늘은, 교육과정상으로는 이 풀이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말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납득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교육과정인가? 말이 많은 그 문제였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중점이 있고, 뭐 직선 위에 점이 있어가지고, 블라블라블라, 막 와,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말이 많은 문제지만, 제대로 그냥 진짜 교육과정상 진행을 한다라면, 연산도 많이 필요했고요. 연산도 많이 필요했고, 계산하는 연습, 그리고 뭔가 천지신명님께서 딱 언지를 해주셔. 이게 보인다니까? 식을 제대로 보면은 뭔가, 저기 하늘에서 뭔가 계시가 내려온 것처럼 2라는 숫자가 보여. 그게 보이면은 문제가 빨리 풀리고요. 그게 안 보여? 그럼 진짜 계산으로 완벽하게 밀고 들어가서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말도 많았던 22번 문제였고요. 22번 이따가 선생님랑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넘어가서 수학 2에 대해서 일단 15번입니다. 15번.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고요. 어렵죠. 어려운데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풀었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소재가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소재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나왔고, 걔 미분에서 그때 부호를 판단하는 형태. 이 부호 판단에 관한 내용이 사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25학년도 맞나요? 2025학년도 9월 15번인가? 거기서 막 이사문제 있거든요. 인테그랄 안에 막 절대값 막 들어가 있어.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인테그랄 x에서 4까지 gx 해갖고 그때 뭐 최소값 x는 2에서 최소값 나온다든지. 사실 미분해서 그 도함수를 통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훈련은 사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워하는 건 아는데요. 어려워하는 건 아는데 사실 소재가 너무 많이 나왔었다. 부호 따지고 했어야 되는 문제죠. 뭐 정확한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부호를 따지면서 진행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21번입니다. 21번. 난 너무 좋았어요. 21번. 21번 어려웠지만 너무 좋았어. 뭔가 정형화된 느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함수의 극한 개념도 좀 세게 집어넣고, 함수의 극한 내용도 좀 세게 집어넣고, 결론은 도함수 활용이지만, 도함수 활용, 미분, 그래프 문제지만 함수의 극한의 내용도 조금 세게 집어넣었던 것 같고요. 문제의 조건, 이 자연수 조건을 모르면은,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는 풀 수 없는 형태였죠. 자연수 조건까지 제대로 이용을 해서 뭔가 진행을 하는, 또 우극한 나왔잖아. 우극한. 우극한에 관한 내용이 2026 대비해서 이미 한번 등장을 했었죠. 2026 6월 모의고사에서 15번인가요? 15번인가 기억이 안 나요. 15번인가? 22번인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육모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은 됐었습니다. 우미분계수에 관한 내용. 우극한이 존재한다. 모든 실수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언지가 돼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건 똑같아. 느낌은 다르죠. 완전히 느낌은 달랐지만 이 우미분계수, 이 우극한에 대한 내용이 존재성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한번 언급은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1번 문제 좋았고 어려웠죠. 네, 선생님이랑 지금 몇 번을 같이 한번 해볼 거냐면요. 21번과 22번에 관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21번으로 돌아올게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요. 양수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 함수 gx가 나와 있습니다. gx는요. 마이너스 fx랑 fx래요. 누구 기준으로? x가 t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f랑 f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너무 쉽네요. 일단 tt 대입해서 정리를 하니까 ft가 얼마다? 0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포인트에서 왼쪽에선 뒤집고 오른쪽은 살려놓겠다 라는 뜻이 되겠죠. 쉽습니다.
가조건 가볼게요.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요. 얘가 원래는 엄청 어려워질 수도 있었는데 gx가 연속이라는 전제가 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우극한을 집착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당연히 분모가 어떨 때의 상황을 따져보셔야 되고요. 0될 때의 상황을 따져보셔야 되고요. x에 0 때려 넣으면 분모 0입니다. 분자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근데 연속이니까 그냥 G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2를 대입하면 G2가 될 거고요. 얘네들이 싹 다 0이 돼야 돼요. 얘가 만약에 0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어디에 대입을 해야 될까를. 근데 어차피 0이잖아. 그럼 어디에 대입하던 간에 상관없이 F0, F2가 0이다 라는 정보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fx가 뭐 a의 x 마이너스 2 순서 이따 바꿔서 쓸게요. x 뭐 x 마이너스 뭐 할까 알파 요 정도는 우리가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겠네요. 0이랑 2 근이 있고 알파라는 새로운 근이 하나 있겠구나. 자 넘어가서 나조건입니다. 우극한 똑같이 나와 있어요. x가 m으로 갈 때. 아 a는 문제 썼구나. 근데 a는 문제 썼으니까 a는 쓰지 말자. 뭐 k라고 할까요? k. 이렇게 잡겠습니다. m이 x가 m으로 할 때 우극한 x(x-2분의 gx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집합이 g-1가 -2분의 7 g1이래요. 중요한 건 얘가 지금 함수값이 아닙니다. m, x값이에요. 그쵸? x가 m으로 갈 때 우극한이니까. 얘네가 다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g-1 자연수죠. 자연수라는 건 머릿속에 때려 넣은 상태로 양수다라고 하고요. -2분의 7 g2가 나왔네. 마찬가지로 얘도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g1은 뭐 음의 정수 중에서 음수 중에서 뭐가 돼야 돼? 2의 배수 정도? 뭐 실제로는 2의 배수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죠. 2의 배수가 아니라 뭐 7분의 2 이런 것도 상관은 없죠. 마이너스 7분의 2 이런 건. 어쨌든 자연수 나와야 되니까 G1은 음수가 나와야 되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게 이 두 개밖에 없어야 된대. 나머지는 싹 다 뭐가 돼야 돼요? 나머지는 싹 다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발 그래프를 모든 경우를 다 그려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차 한계수 양수고요. 0이랑 2가 근인 거 압니다. 그쵸?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래프의 상황은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뭐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뭐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는 경우 있을 거고요. 세 번째 따다다다다 어우 힘들어. 0이 여기 있고 여기 2가 있는 경우. 이것만 있는 거야? 또 아니죠. 무슨 근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중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요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다섯 번째 요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0 2 이런 식으로. 뭔가 위치 순서가 이상하죠. 1, 2, 3, 4, 5잖아. 왜 그런 거야? 정답은 3번에서 나옵니다. 선생님은 해봤어요. 선생님 처음 할 때는 당연히 순서대로 했어. 난 한번 해봤잖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그려보고 판단하는 걸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가 이 고민거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의 지금 힌트가 일단 요 G1, G-1에 대한 부호가 나와 있고요. G 같은 경우는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을 뒤집고 오른쪽은 살려놓겠다라는 뜻이었어. 그리고 나조건에서 나온 게 만족하는 자연수가 몇 개만 있어야 된다. 2개만 있어야 됩니다. 자, 나조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압축을 한번 시켜볼 거고요. 한번 가볼게요. 자, 나조건이 뭐였냐면 리미트 x가 m으로 갈 때 우극한 x-2 분의 gx 이렇게 나와 있고요.
m이 자연수라는 전제가 깔렸다고요. 음수가 딱 2번 나와야 된대. 그래서 m에다가 1부터 한번 넣어보는 거야. 1을 넣어보면 1-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G1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G1은 아까 우리가 음수라는 걸 찾아놨다고. 부호 써줄게. 우리가 아는 부호가 G-1 양수고요. G1이 음수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얘가 음수입니다. 그럼 따라서 얘는 0보다 어때요? 커버리죠. 우리 음수 되는 거 찾으려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m이 얼마일 때? 2일 때를 볼 거예요. 잘 봐봐요. m이 2야. 그럼 얘가 0이죠. G2도 0이죠. 요 녀석이 뭐가 되는지 보이나요? 요 녀석. G' 2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2분의 G' 2가 될 건데 우 미분계수로 등장을 하겠죠. 자, 얘의 값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얘의 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m이 3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3이 돼버리는 순간 3 이후부터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3, 4, 5, 6, 7. 3보다 커지는 순간 무조건 일단 분모는 양수가 돼. 3분의 G3이 나올 거고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릅니다. 자, 4일 때도 한번 생각해보면 4분의 G4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우리한테 음수가 딱 2번 나와야 된대. 음수가 딱 2번.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G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의 상황이 다 5개를 그려놨잖아. 3, 4, 5. 분모가 무조건 양수야. 그 말은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뭐가 있을 건데? 3, 4, 5, 6, 7 이런 함수값들이 있겠죠? 그치? 그리고 G2 우극한 굿. 자,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잘 봐봐. 3 기준으로 오른쪽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싹 다 뭐가 되냐면 이 경우에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죠. 맞아? 선생님 뒤집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부분은 지금 뒤집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0 되는 값에서만 우리가 뒤집을 수 있잖아. 왼쪽을. 0 되는 값 기준 오른쪽에 0 되는 값 아예 없고요. 오른쪽은 뒤집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 G3, G4가 싹 다 양수가 돼버리니까 1번, 2번, 4번, 5번이 싹 다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만 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음수가 2개 나오고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죠. 맞잖아. 얘가 양수고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접혀 올릴 수도 있는데요. 얘를 기준으로 접혀 올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뒤집히면. 그럼 3, 4일 때가 양수밖에 안 나와요. 이 기준 오른쪽으로 여기서 접잖아? 그러면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와. 2보다 오른쪽에서. 마찬가지의 상황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뒤집는 경우는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된다. 그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첫 번째가 요 상황이 되겠죠. 0에서 뒤집혀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따져보세요. 2로 갈 때 우극한입니다. 미분계수죠? 음수 나옵니다. 예, 음수 확정. 그렇죠? 자, 그 다음 요 녀석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G3 지금 우리가 볼 게 요거잖아. 요거죠? 그럼 G3 음수 나와야 되고 G4 양수로 바뀌어야죠. 왜냐면 순차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3, 4, 5, 6, 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0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자, 그러면 2에서 뒤집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2에서 뒤집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2를 기준으로 뒤집혀요. 요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2를 기준으로 뒤집히면 그래프 다시 그릴게요. 자, 3-1이라고 하겠습니다. 3-1. 3-1에서 나온 그래프가 0에서 뒤집혀서 그래프가 요런 식이었다고. 여기가 2.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으면 되는 상황. 자, 3-2로 가보겠습니다. 3-2는 어디를 기준으로 뒤집히고 2를 기준으로 뒤집히고 그래프가 요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얘가 2고 얘가 0이고 여기 3 요런 상황. 자, 지금 둘 다 되는 것 같아. 4가 여기 있으면 되니까. 근데 얘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아까 첫 번째 G1이 음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3-1이 안 되죠. G1이 무조건 뭐가 됩니까? 양수가 돼버리죠. 따라서 그래프는
요 녀석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누구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뒤집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 M은 2고요. M은 3에서 지금 음수가 나왔다는 거고요. 문제에서 G-1이랑 이 2랑 3이 G-1이랑 마이너스 2분의 7 G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됐나요? 자, 케이스가 얘가 G-1일 수도 있고요. 얘가 G-1일 수도 있죠. 선택지가 몇 가지가 된 거야? 2가지의 선택지로 갈리겠죠. 자, 여기서부터 나눠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볼게요. G-1이 얼마가 되고요? G-1이 어디냐? 2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7 G 몇이냐? 1이죠. 요 녀석이 얼마가 될 때? 3이 되는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고, 두 번째 G-1이 3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7 G1이 2가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다. 힘들어. 자, 1 여기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여기 알파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자, 그러면 G-1 같은 경우는 누구의 그래프입니까? 마이너스 fx의 그래프고요. 이 G1 같은 경우, 이 G1 같은 경우도 똑같네. 2를 기준으로 뒤집히니까 얘도 누구야? 마이너스 fx의 그래프죠. 결국 다 마이너스 f 값이 나온 거고요. 빨리 진행을 하면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인 거고요. 2분의 7f의 1이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 fx식 여기 하나 써놓고 갈게요. fx는 pxx-2 x-알파였고요. 알파가 3보다 어땠어야 돼요? 커야 됩니다. 누구보단 작아야 돼요? 4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까요? 좋습니다. 자, 그대로 대입 2번 때려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얘 정리만 할게요. f의 1이 얼마니? 7분의 6이다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p, 마일 대입하니까 마 3이네요. 그럼 플러스 3p라고 하자. 3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다. 자, 그 다음에 f1 대입하겠습니다. p, 마 1이니까 마이너스 p, 1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이 되겠죠. 얘가 얼마다? 7분의 6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힘들어. 자, 두 개 뭐 해버려? 나눠버리니까요.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나누기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약분이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7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버릴 거고요. 전설의 무슨 공식? 전설의 x자 공식 때립시다. 전설의 x자 공식 때려서 진행을 하시면 3, 9네요. 마이너스 9 알파는 7 마이너스 7 알파가 될 거고, 이 항에서 정리하니까 이 알파가 얼마가 되니? 이 알파가 마이너스 16이 나와서 알파는 마이너스 8이 나오네요. 알파 마이너스 8이면 돼요? 알파 마이너스 8이면 안 되죠. 3과 4 사이의 수여야 됐다. 그럼 경우는 어디? 여기서 나오겠죠. 자, 선생님 여기 부분을 조금 지울게요. 여기서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 부분 조금 지우고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서요. 자, 이 두 번째 케이스를 갖고 오니까 결국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게 될 거고요. 2분의 7 f의 1이 2가 되는 상황, f의 1이 7분의 4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니까 3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대로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p 1 마이너스 알파가 7분의 4가 돼야 되겠죠. 그대로 나눠주시면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는 또 분수죠? 지금은 번분수 그냥 4분의 마이너스 2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지워지고 7 될 거고요. 전설의 x자 공식 때리시면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는 7 마이너스 7알파가 될 거고, 3알파가 11이니까
알파는 3분의 1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범위에 들어갑니까? 범위에 들어갑니다. 계산도 짜증나네. 마무리 다 열심히 해놓고. 알파는 3분의 11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알파가 3분의 11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은 P값도 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P값까지 구합시다. 마이너스 P 곱하기 그대로 대입합니다. 3분의 10에 3 빼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 얘가 7분의 4가 될 거고요. 플러스 약분 되니까 P는 14분의 3이다 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알파랑 P 다 찾아줬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구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 G-5입니다. G-5는 당연히 누구 그래프를 따라갑니까? 마이너스 fx 그래프 따라갈 거고요. F-5 구한 다음에 부호만 반대로 꺾어줍시다. F-5는 1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네요. 알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5, 26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계산 때릴게요. 플러스로 바꾸고요. 3 지워지고요. 2 지워지고요. 13 지워집니다. 따라서 얘가 얼마? 마이너스 65가 나오죠. 우린 얘가 아니죠? G-5는 여기에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정답은 얼마? 65가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프 5개를 그려놓고요. 나조건을 대입해서 뭔가를 확인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래 어렵죠. 문제 많이 어렵습니다. 21번이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21번에서 이 정도 임팩트를 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어렵고요. 여러분 그래프 그리면서 자연수 조건 실제로 대입해서 어떤 그래프가 안 되는지 되는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하기에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어렵지만. 자, 21번이었고요. 22번으로 돌아올게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곡선 로그 16 8x 플러스 이 위의 점 a, b가 있고요. 곡선 y는 4x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분의 위의 점 b가요. 1사분면 위에 있습니다. 점 a를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직선 OB 위에 있고요.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말도 많고 지금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죠. 정석적인 풀이는요. 교재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우리 지금은 좀 어떤 관점으로 진행을 해야 문제가 빠르게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만 좀 다뤄볼 것 같습니다. 자, 지금요. A라는 점이 있습니다. A, B라고. 우리 얘를요.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을 때리죠. 그래 A 다시라고 할까요? 걔가 뭐야? 뭐 B, A라고 할 수 있겠지. 그때 요 점이 직선 OB 위에 있대요. 지금 우리가 사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나왔어 동시에. 그러면 역함수 관계다라는 의심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은 뭔가 애매하게 안 돼요. 그렇죠? 애매하게 안 됩니다. 근데 대놓고 y는 x대칭이라는 소리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역함수 관점으로의 진행은 당연히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아요. 지수 로그 나왔는데 y는 x까지 직접적으로 그냥 언급을 시켜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a가 있었어. y는 x가 있었고 얘를 대칭을 시켰어. a 다시 뭐 b, a가 되겠죠. 그때 뭐 어딘가에 b라는 점이 있고 o라는 점이 있었을 때 이 a 다시라는 게 직선 OB 어딘가에 존재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갖고 오는 이 식을 쓸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결국은 내가 이런 식으로 도형 만들면 다 닮음이 되는 거고요. x좌표랑 y좌표에 동일한 상수배를 때렸을 때 등장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b의 좌표가 KB, 이런 KA 꼴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됐니? 자, 첫 번째. 얘를 쓸 수 있냐? KB, KA라고.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y는 x에 관한 대칭이 나왔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의 역함수를 한번 구합시다. 무슨 대칭 때려요? y는 x 대칭 때립니다. 그럼 x는 로그의 16에 8y 플러스 2가 나올 거고요. 빨리 정리를 해주시면 16의 x승 마이너스 2는 8y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지금 16도, 2도, 8도 다 누구랑 친척이야? 2랑 친척이니까 얘는 2의 4x승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양변을 8로 나눠주시게 되면 y는 2의 4x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a 다시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아, 역함수인가? 라고 봤더니 아니야. y는 4x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역함수 관계가 아니야. 일단은 2로 다 표현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니, 얘도? 그럼 얘도 2로 표현을 하니까 2의 2x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b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부분이 지금 말이 좀 많은 부분이죠. 자, 봐요. 이 녀석이 얘랑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요. 따다다다단 x에다가요. 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치? 일단 y에다가 2배를 때려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요? 2의 4x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맞습니까? y에다 2배를 때리면요. 그리고 또 x에다가요 2분의 x배를 때립니다. 2분의 x를 대입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럼 여기 부분이 지금 말이 많은 거야. x에 2분의 x를 대입하잖아. 이런 걸 다루냐고요. x에 2분의 x를 대입하면요. y에 2배를 떼구리고 x에 2분의 x를 대입해. 이 말이 x가 2배 확장됐다는 소리거든. 2분의 x가 됐다는 게. 식으로 세우면 2f 2분의 x가 요 녀석이 되는 거야. 결국 y가 2배 확대되고요. x가 2배 확대된 그래프가 요 그래프인 거야, 지금. xy가 동일하게 몇 배가 됐다고? 2배가 됐다고. 확대 축소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이 그래프를 2배 확대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 아까 어디 썼니? 이 b라는 점을 KB, KA라고 쓴 거 맞아요? 얘가 그대로 몇 배 확대된 게? 2배 확대된 게 얘가 된다고요. K 값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죠.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이 말이 좀 많습니다. 확대 축소에 관한 내용을 내도 되는 게 맞냐? 교육과정이 맞냐? 이거 학원에서 알려주는 거지. 교과서에서 안 하잖아, 이런 거. 말이 많은데 정석적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좀 계산이 복잡한 것 뿐이고요. 그거는 선생님이 교재풀이를 진행할 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K가 2인 거 나오고요. 그 순간 문제는 끝났죠. A-랑 B의 중점의 A, B의 중점의 좌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B 좌표 써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B 좌표가 2B, 2A가 되는 게 확정이 되고요. A의 좌표가 A, B가 되는 게 확정이 됩니다. 중점이 8분의 77, 8분의 133이야. 따라서 X좌표를 더한 A 플러스 2B는 4분의 77이 나와야 될 거고요. 또 Y좌표의 합인 2A 플러스 B는요. 4분의 133이 나와야 된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제 얘 뭐 할 거고? 연방 때릴 거고 위에다가 2배를 때리면 2A 플러스 4B는 4분의 154가 나올 거고 위에서 아래 거 빼주니까 3B는 4분의 21. 따라서 B가 뭐가 나옵니까? 4분의 7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B의 4분의 7을 그대로 대입하면 A 플러스 4분의 14가 4분의 77이 나와야 되니까요. A의 값은 4분의 얼마냐? 6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 B의 곱이고요. 두 개 곱하니까 16분의 63 곱하기 7이네요. 3, 7에 21, 6, 7에 42, 441이죠.
따라서 441 이렇게 나올 거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얘네 두 개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더하라고 돼 있죠. 457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확대 축소에 대한 개념을 알면은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리고요. 확대 축소에 대한 개념이 모른다. 그럼 이제 해야 될 건 사실 여기서 대입입니다. 여기에 B, A 대입하고 여기에 뭐 K, B, KA 대입해서 식 갖고 장난질을 치면은 뭔가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진짜 천지신명이 내려주는 것처럼 K가 2면은 요 등식이 똑같이 나온 애가 확인이 돼 사실. 근데 그거를 진짜 계산으로 풀려고 하면 많이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2번이지만 문제가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풀기는 솔직히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공통 이 두 문제 말고는요.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없었어요. 어렵죠. 이 21번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도 길었고 계산도 복잡했고 어려웠는데요. 21, 22 맞춰야 되는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 저는 버려도 됩니다. 공부할 때는 하는 게 맞아. 공부할 때는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소재가 난이도가 낮춰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확대 축소에 대한 개념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그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모든 걸 다 공부해야지. 한 번이라도 언급된 애들은.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선택 과목, 공통 과목. 이 공통 과목은 비교적 쉬웠지만 어려운 문제들의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았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가 좀 수능의 관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공통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요. 선택 과목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